김건희 여사 측이 준비한 전략은 특검 1차 출석 조사에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몰랐을 뿐더러 전주 역할 자체가 주가 조작에서 핵심은 아니라는 논리를 준비했고, 특검이 실물을 아직 찾지 못한 통일교 측의 선물에 대해선 특검이 제시한 인삼 선물 감사 인사 녹취가 오히려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물은 액상차인데 김 여사는 인삼 가루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선물을 받지 않고 형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한 것일 뿐이란 논리였습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에 대해선 홍콩에서 사 어머니한테 선물했다가 나토 순방 때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와 목걸이 진품이 공개되면서 방어 논리의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영장 청구서에도 적혀 있지 않다며 기습 제출로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고, 특검은 전후 경위도 모두 심사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수사에 대비한 진품과 가품 바꿔치기 의혹을 강조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김건희 씨에게 직접 던진 유일한 질문도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받은 적이 없단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청탁을 목적으로 목걸이를 건넨 거라면 자신들 역시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인데도 나온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 결국 법원은 김 씨의 진술보다 서희건설 측 증언의 신빙성에 무게를 더 둔 걸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 사유엔 증거인멸 염려가 적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장 전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걸 크게 문제 삼진 않지만 다른 이의 진술과 엇갈릴 때 타인의 진술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라면 증거 인멸 사유로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문을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다는 계엄 지시사항 문건도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왔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총리 거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증인님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대통령 접견실 쪽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어떤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났는데 이후 여러 장이 묶여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겁니다. CCTV엔 또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찍혀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집된 국무위원들 덕분에 결과적으로 의사정족수 11명이 채워졌고 계엄 선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전제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는지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상훈입니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MBC 등 언론사의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하며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라고 본 겁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5일 특검에 소환돼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 전 장관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 없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단전 지시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는 입장이실까요?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선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미 국회에서 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이 전화로 지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니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간부들도 제가 아마 단전 단수가 소방 업무냐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그럼에도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건 단지 사고가 걱정돼서 한 것이고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은
멀리서 봤을 뿐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문건을 들고 있는 CCTV를 비롯해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확보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7개월여 만에 내란 공범으로 구속기로에 서교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31일 열립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윤상현 의원은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다고 답했습니다. 평상시에 뭐 얘기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해서 제가 아주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그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야기한 적 없다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 무렵으로 지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해서 김영선이 좀 해주라 했다고 언급한 날입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5월 초 고 장제원 전 의원에게 먼저 김영선 공천이 당선인 뜻이라는 전화를 받았고 며칠 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장 전 의원과 통화했는지 확인하길래 잘 논의해보겠다고 했더니 그럼 됐다고 하고 통화가 끝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김 전 의원 공천이 공관위원 투표를 거쳐 결정됐다며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개입은 미수에 그쳤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내일과 다음 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어제 순직해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VIP 경로설이 시작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인물로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했다는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화를 한 번도 내신 적이 없다고. 몇 년 동안에 몇 번 봤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화를 안 내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인정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차장은 회의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화내는 걸 봤고 화낸 건 맞다고 특검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무엇으로 화냈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나중에 문서를 보니 최해병 관련 보고서였다고 설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경로설을 인정하는 증언을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새롭게 기억이 났다며 경로는 주관적인 감정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입장 번복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VIP 경로설을 질문받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적이 있다고 말을 돌리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핵심 참모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최상병 순직 사건 이첩이 중단됐는지 본격적으로 실체를 규명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